아주 유명한 씹새끼? 아주 유명한 씹새끼 이카르디의 파리 생제르맹 완전 이적이 이번 주에 오피셜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홀가분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유벤투스와 인테르 그리고 이카르디 이야기를 묶어서 좀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벤투스와 인테르는 이탈리아 최대 라이벌 팀입니다. 그런 만큼 이적 시장에서도 같은 선수로 경쟁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불과 지난 겨울에 쿨루셉스키 이적권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바 있었고, 현재도 이번 이적 시장 최대 매물로 꼽히고 있는 산드로 토날리라던가 피오렌티나의 키에사 영입을 두고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루카쿠 영입을 두고도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죠. 때는 2018년 여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카르디와 그의 아내 완다는 매년 인테르에게 연봉을 올려달라고 징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2018년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완다가 전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특급 어그로를 끌어버립니다. 당시 이과인을 밀란으로 보냈던 유벤투스가 이카르디에게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완다가 아프리카로 여름 휴가를 가서는 뜬금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얼룩말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뜬금없이 인스타에 이런 복장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어그로도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즌 중에는 심지어 한 축구 토크쇼에 나와서 페리시치 뒷담화까지 하는 최악의 사건을 만들어버립니다. 페리시치가 개인적인 문제로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한 것이죠. 당연히 이카르디와 페리시치의 사이는 멀어지게 됐고요. 팀원들이 이카르디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미친놈이 그걸 또 거부합니다. 아니 시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인테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카르디의 주장 완장을 뺏어버리고 한다노비치를 새 주장으로 임명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딴 새끼가 무슨 주장입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 더 남았습니다. 주장 완장을 뺏기자마자 이 씹새끼가 경기 출전을 거부하더니 훈련까지 거부하고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파업을 한 것이죠. 어저께는 왜 못 나오셨나요, 이 씹새야? 이카르디는 경기를 못 뛰고 훈련을 못하는 이유가 부상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는데 개구랍니다. 몇 번의 정밀 검사를 해도 부상은 아예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 새끼는 계속 아프다는 이유를 대면서 테라피 치료만 받고 퇴근했습니다. 와,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답답해 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씨발, 사과 한번 시원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어쨌든 그렇게 이카르디 없이 막판을 치른 시즌이 끝나고 인테르의 감독으로 성질머리 더러운 콘테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콘테는 오자마자 이카르디, 페리시치, 나인골란 3명의 선수를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세 선수 모두 지난 시즌 인테르에서 잡음이 있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카르디와 페리시치는 완다 때문에 싸웠던 전력이 있었고요. 나인골라는 시즌 중에 훈련을 게을리하고 또 로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페리시치는 임대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옮겨갔고요. 나인골란 역시 임대로 칼리아리로 이적했습니다. 임대로 내보낼 버릴 정도로 콘테의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문제는 이 새끼였는데요. 콘테가 너 절대 안 쓴다고, 꺼지라고,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콘테가 인테르에 오면서 최초로 구상했던 투톱 조합은 루카쿠와 제코 조합이었습니다. 이미 이카르디는 안중에도 없던 상황이었죠. 특히 콘테에게는 이 루카쿠가 가장 중요한 조각이었는데 첼시 감독 시절부터 루카쿠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루카쿠를 존나게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테르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인테르는 바렐라를 예상보다 더 비싼 금액인 총액 4,500만 유로로 영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합니다. 근데 맨유는 루카쿠의 가격을 8,300만 유로 정도로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럼 이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카르디를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합니다. 근데 이카르디는 팀에서 안 나간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결국 루카쿠를 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유벤투스가 갑자기 끼어드는데요. 이카르디 이적료로 4천만 유로 정도를 제시합니다. 이 이적 제의는 인테르 입장에서도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인테르가 대놓고 팔겠다고 내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1억 유로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던 이카르디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벤투스와 인테르는 최대 라이벌 사이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인테르 입장에서는 이카르디를 유벤투스에 결코 넘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유벤투스의 속내는 이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너네 루카쿠 사고 싶지? 근데 돈 부족하다며? 빨리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카르디라도 얼른 팔아서 돈 마련해. 야야, 저기 니네 감독 표정 봐라. 루카쿠 안 사주면 다 때려 부수겠다. 야, 얼른 사야지. 그도 그럴 것이 콘테가 원했던 제코도 로마와 이적료 협상이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루카쿠는 이적료 협상도 문제였지만 EPL 이적 시장이 다른 리그보다 빨리 닫히기 때문에 자칫 시기를 놓치면 정말 영입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콘테가 보도진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재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인테르 단장 마로타는 유벤투스의 이카르디 이적 제의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카르디의 다른 판매처를 계속 물색했는데 당시 로마와 나폴리가 적극적으로 이카르디 영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테르 입장에서도 유벤투스에 보낼 바에는 이 두 클럽에 이카르디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었죠. 여기서 여담이지만 이카르디가 계속해서 인테르에 남아있겠다고 땡깡을 피웠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요. 하지만 유벤투스에 가고 싶어하는 건 역시 저는 100%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마누라가 SNS에서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고, 결국 이카르디를 나폴리로 보내려 했던 인테르와 나폴리를 쌩까고 거절하면서도 유벤투스 이적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었던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카르디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황을 관전하며 유벤투스 이적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벤투스와 사전에 입맞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카르디와 별개로 계속해서 맨유와 루카쿠 이적료 협상 줄다리기를 하던 인테르의 마로타 단장, 협상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유벤투스가 갑자기 루카쿠를 노리고 나선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무려 디발라와 스왑디를 준비할 정도로 유벤투스의 관심은 진지했다고 여겨집니다. 맨유 입장에서도 충분히 혹할 수 있는 딜이었죠. 돈 더 못 준다고 진상 부리는 인테르보다야 훨씬 나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카르디를 향한 유벤투스의 관심은 진심이었을까요? 이카르디를 노리다가 갑자기 루카쿠를 노리는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유벤투스가 이카르디와 연계해서 인테르의 이적 시장을 방해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내용 말입니다. 즉, 이카르디 방출 없이는 루카쿠의 이적료를 충당하기 어려운 인테르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카르디의 마음을 먼저 빼서 다른 팀 이적을 최대한 늦춘 후에 인테르의 최우선 타겟이었던 루카쿠를 먼저 뺏어오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카르디를 인테르 플랜 방해의 목적으로 이용만 했다는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의심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이카르디를 인테르 플랜 방해 목적으로만 이용했다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루카쿠 영입을 노리는 것이 단순히 인테르 플랜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 천지에 다른 팀 플랜을 방해하기 위해 큰 출혈을 감수하는 구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루카쿠를 데려오기 위해 유벤투스가 제시한 선수가 디발라였는데요. 물론 디발라가 그 당시 유벤투스 방출 명단에 있긴 했지만 당장 팔아도 이적료가 8천만 유로 이상은 기본으로 나오는 선수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스왑디를 추진했는데 루카쿠가 유벤투스의 플랜에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지요. 다음은 이카르디를 영입할 생각은 없이 유벤투스가 이카르디만 이용했다? 이 주장도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벤투스는 확실히 이카르디에도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카르디가 그 당시 완다와 함께 저질렀던 폐악이 부각되고 인테르가 무조건 방출하겠다는 스탠스를 잡았기 때문에 몸값이 내려간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카르디 역시 기본 8천만 유로 이상의 몸값을 평가받던 선수였습니다. 인테르는 심지어 그 전까지 1억 유로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바이아웃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가 그동안 이카르디를 탐내왔던 유벤투스가 이카르디를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테르가 무조건 방출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카르디 마음은 유벤투스가 뺏어왔으니까요. 인테르가 다른 공격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카르디를 싼 값이라도 내보내고 이적료를 반드시 벌어와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결론은 유벤투스는 장기적으로 루카쿠, 이카르디의 투톱을 구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 유벤투스는 이과인과 만주키치의 방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고 호날두는 한국 나이로 35살, 기량이 언제 꺾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제 인테르가 좆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제코 영입은 이적료 협상이 질질 끌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고 루카쿠 역시 돈이 부족해서 협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유벤투스가 가로채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카르디는 콘테가 절대 쓰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서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근데 팔자니 이카르디는 유벤투스만 가겠다고 하고 나폴리로의 이적은 거부합니다. 즉 이번 시즌 공격수 보강 계획이 모조리 막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루카쿠를 얻기 위해 유벤투스가 제시했던 디발라가 맨유 이적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 와중에 인테르의 단장 마로타는 계속해서 맨유와의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기본 이적료 6,500만 유로에 추후 옵션 1,500만 유로로 가격을 깎아내면서 인테르가 루카쿠를 드디어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좆된 건 이카르디가 됐습니다. 루카쿠를 데려와버렸기 때문에 싼 값이라도 유벤투스에 팔 이유도 없어졌으며 팀에서도 확실하게 입지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칼자루를 쥐게 된 인테르는 이카르디에게 딱 두 가지의 선택지를 줬습니다. 유벤투스를 제외한 다른 클럽으로 꺼지든지 아니면 남은 계약 기간 2년 동안 유소년 팀에서 썩든지. 야 씨발 속이 다 시원하네. 이후 유벤투스가 지속적으로 이카르디 영입 시도를 하기는 했으나 인테르의 마로타 단장이 확실하게 벽을 쳤습니다. 이카르디를 갖고 싶다면 디발라를 달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지요. 결국 이카르디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임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완전 이적 옵션 7천만 유로. 더 재밌는 건 인테르와 1년 계약 연장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 1년 계약 연장의 이유가 제법 재밌습니다. 왜 어차피 팔 선수를 계약 연장했느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카르디의 계약이 2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임대가 끝나면 계약 기간이 1년이 남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이카르디가 파리 완전 이적을 거부하고 6개월을 존버하면서 자유계약으로 다른 팀에 공짜로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인테르가 1년 계약 연장을 한 건데 이카르디가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파리로 떠날 정도로 인테르가 완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인테르에서 나름대로 애정도 보여주고 팀의 레전드길도 걷던 새끼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긴 합니다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든가?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흘러 이렇게 이카르디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홀가분하긴 한데요. 사실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핑계 삼아서 애초에 7천만 유로였던 완전 이적 금액을 5천만 유로에 옵션 500만 유로, 총액 5,500만 유로로 대폭 후려쳤습니다. 돈을 물처럼 쓰던 새끼들이 핑계는 인테르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산드로 토날리와 마라시 쿰블라 영입을 곧바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라 나름 괜찮긴 하지만요. 한 가지가 찝찝한 건 이카르디의 이적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후 이카르디가 이탈리아 클럽으로 이적 시 파리 생제르맹이 인테르에게 1,500만 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파리가 원래 계약보다 1,500만 유로를 더 싸게 이카르디 완전 영입을 성공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유벤투스가 추후에 이카르디를 노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파리가 유벤투스로 이카르디를 재판매하게 된다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금액이 최초 8,500만 유로에서 현재 7천만 유로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다시는 이카르디 새끼를 세리아에서 보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테르와 이카르디의 마지막 정리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세리아가 2월 20일 다시 이번 시즌을 재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난리인 시국에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리그 재개를 기다리며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